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예순이 되었어요. 예순. 그 숫자를 입에 담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듭니다. 환갑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제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며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더군요. 큰딸 지은이가 엄마 이번에는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걸린 대형 현수막을 보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박순자님 환갑 축하라는 붉은 글씨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일까? 60해를 살아온 박순자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홀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친척들, 남편 회사 사람들, 동네 이웃들. 모두가 축하한다고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저 고맙다는 말만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버릴 것 같았어요. 단상에 올라가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큰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고 저희 남매 키우시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드시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웃어야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그 말이 제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23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37년. 저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김철수를 뒷바라지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연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수고했어. 근데 내일 점심은 뭐 해줄 거야? 나 회사 동료들 데려와도 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이상하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인 건지 아니면 그저 피곤해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구두를 벗어 던지고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TV 리모컨을 집어들고는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오늘 수고했어. 그 한마디를 기대했던 제가 한심했을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에 주름, 처진 뺨,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루 종일 높은 구두를 신고 서 있었더니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주저앉아 발을 주무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환갑잔치인가? 내 인생의 기념일인가? 잠시 후 큰딸 지은이가 아이 둘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피곤한 얼굴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설거지 좀 해놔.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지은이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싱크대에 쌓인 접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쓰인 접시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했던 그 자리의 흔적들. 그런데 정작 저는 무엇을 축하받은 걸까요? 예순애를 산 것.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본 적이 있을까? 12시가 넘어서야 모든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켜둔 채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담요를 가져다 남편에게 덮어주고 TV를 껐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문득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것인데 돌아가신 후로 그대로 두었던 거예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오래전에 잊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장롱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먼지가 폭하고 일어났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가장 아래 서랍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의 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대학교 음대 입시 원서, 접수하지 못한 채로 구겨진 종이, 피아노 악보 묶음, 베토벤, 쇼팽, 슈베르트, 그리고 한 장의 낡은 사진. 사진 속의 저는 22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음악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의 저는 눈빛이 반짝였어요. 꿈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펼쳤습니다. 쇼팽의 녹턴.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어요. 악보 여백에 연필로 빼곡히 적힌 제 필기가 보였습니다. 여기는 좀 더 부드럽게, 이 부분은 페달을 길게, 감정을 더 실어서. 그때의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콘서트홀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이 꿈이었어요. 선생님도 순자는 재능이 있어. 음대에 가면 좋겠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했으니까요. 23세 박순자는 김철수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하면서 음대의 꿈을 접었습니다. 아니, 접었다기보다는 잊어버렸다고 해야 맞겠네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했고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저는 악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를 위해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환갑잔치에서 사람들은 저를 축하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어머니, 훌륭한 아내라고 칭찬했죠. 하지만 정작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박순자, 너는 행복했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왔습니다. 어느새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소파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악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다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박순자라는 사람이 오늘 밤 제 안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예순이에요. 손주도 있는 나이에 무슨 피아노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무언가가 간절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해보고 싶어. 다시 한 번만.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저의 모습. 검은 드레스를 입고 조명을 받으며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객석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닿는 순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그것은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가장 그리워했던 곡. 음악은 제 심장과 함께 뛰었고 제 숨결과 함께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벽하게 자유로웠어요.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박순자였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무대 조명이 환하게 저를 비추었고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저 자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침 6시.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꿈은 끝났지만 가슴속에 남은 그 떨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어요. 남편이 일어나 세면장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다 됐어. 네, 곧 차릴게요.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움, 그 빛나던 순간. 나는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순의 박순자는 아직도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니, 불안하다기보다는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서랍 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가 잠에서 깨어나 저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문득 피아노 건반을 누르던 젊은 시절의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목요일 오전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갔고 딸과 아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어요. 저는 호준이와 은지를 봐주러 가기 전에 저녁거리를 준비해야 했죠. 시장 입구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자야?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미영이? 거기 서 있던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 이미영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빛나 보였어요.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 깔끔한 블라우스와 청바지,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처럼 어딘가에 갇혀 시들어가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순자 많네. 얼마만이야?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게. 졸업하고 연락 끊긴 게 한 30년. 맞아, 30년. 아니, 그 사이에 우리 얼굴 좀 봐. 완전 아줌마 다 됐네. 미영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름이야 생겼지만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반면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떠올라 괜히 옷깃을 여미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시간 있어? 우리 차라도 한잔할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미영이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녁거리를 사야 했고 오후에는 큰딸 집에 가서 손주들을 봐줘야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잠깐이라도. 우리는 시장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요즘은 이런 동네에도 예쁜 카페들이 많더군요. 미영이가 익숙하게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너 여기 단골이야? 응, 우리 학원이 여기서 가까워. 매일 이 근처 왔다 갔다 하거든. 학원? 너 학원 하고 있어? 미영이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피아노 학원. 벌써 10년 됐어. 규모는 작지만 나름 학생들이 꽤 있어. 애들 가르치는 게 정말 재미있어. 피아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며칠 전 서랍에서 꺼낸 악보가 떠올랐어요. 너 피아노 계속했구나. 제 목소리가 어딘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이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너도 기억하지? 우리 둘이 음대 가려고 했잖아. 근데 순자야, 너는
어떻게 된 거야? 그때 갑자기 연락이 끊겼잖아. 저는 잠시 커피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결혼했다고? 가정을 꾸렸다고? 그게 전부라고? 나 결혼했어. 23세. 아, 그래서 남편 좋은 사람이야? 미영이의 질문은 가벼웠지만 대답은 무거웠습니다. 응, 괜찮아. 애들도 둘 낳고 손주도 생겼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미영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떨렸어요.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지 뭐. 남들 다 사는 것처럼. 미영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 괜찮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보통 괜찮다고 대답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도 잊고 살았어.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게 다였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옛날 내 악보를 발견했어. 30년 만에. 그걸 보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이가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 내가 뭘 포기하고 살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잔잔한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순자야, 늦지 않았어. 뭐가? 다시 시작하는 거. 피아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예순이야. 손주도 있고.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왜 안 돼? 나 지금도 배우러 오시는 분 중에 70 넘은 분도 계셔. 처음 배우러 오셨는데 지금 동요 반주 정도는 거뜬하게 하시거든. 하지만 뭐? 가족들이 뭐라고 해서? 미영이의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전곡을 찌른 거예요.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산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근데 이제는 너를 위해서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너한테도 내 인생이 있잖아. 하지만 가족들이 뭐래? 반대해? 저는 아직 가족에게 말도 꺼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할 용기조차 없었던 거예요. 아직 말 안 해봤어. 그럼 해봐.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당당하게. 미영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성인 피아노 강좌해. 나도 거기서 가끔 강의하거든. 초보자도 얼마든지 환영이야. 같이 해보자. 응?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실망한 기색 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근데 너무 오래 생각만 하지는 마.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거든. 우리는 그렇게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세월에 대해. 헤어질 때 미영이가 제게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이미영 피아노 학원. 연락처야. 언제든지 전화해. 정말로. 명함을 받아드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에 든 장바구니보다 주머니 속 명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피곤한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그런데 눈빛만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뭐랄까,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생긴 것 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당신 왔어? 장 보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났어. 오랜만에. 친구? 무슨 친구? 고등학교 동창. 남편은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듯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장 본 것들을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말해볼까? 지금.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미영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정말 그럴까요? 식탁에 밥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남편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어요. 국을 떠먹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여보. 응? 나. 뭐 좀 배워볼까 해. 남편이 반찬을 집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배운다고? 뭘? 그게. 피아노.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피아노? 갑자기 왜?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거야. 젊었을 때.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지금 몇 살인데 무슨 피아노야? 예순이야, 예순.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나이가 뭐 어때서? 환갑 넘은 사람이 피아노 배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냥 손주나 잘 봐줘. 그게 당신 할 일이야. 제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할 일? 그게 다야? 평생 남 뒷바라지하고 손주 봐주는 게 내 할 일의 전부야.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요즘 좀 이상하더니. 환갑 증후군이야 뭐야? 나는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거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가족 위해서 산 게 아깝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당신 나이에 피아노 배워서 뭐 하게? 피아니스트라도 될 건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됐어. 밥이나 먹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저는 수저를 놓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아니면 억울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미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 반짝이는 눈빛.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환갑 넘은 사람이 무슨 피아노야. 나이가 문제인가? 정말로?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랍을 열고 미영이가 준 명함을 꺼냈어요.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음악은 나이를 묻지 않아. 마이너스 미영.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할 거야. 꼭 할 거야.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여느 날과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미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나 순자야. 순자. 무슨 일이야?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나. 할래. 피아노.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미영이의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진짜야? 응, 진짜. 잘 생각했어. 문화센터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수업이야.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일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거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순자,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문화센터 피아노 강좌 첫 수업 날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편한 옷만 입었는데 오늘따라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결국 몇 년 전 딸이 사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가?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섰어요. 아, 깜짝이야. 벌써 일어났어. 물 마시러 일어났는데. 당신 왜 그렇게 차려입고 있어?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오늘 미영이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점심이라도 먹으려고. 미영이? 그 피아노 하는 친구? 남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응. 혹시 그 피아노 어쩌고 하는 거 아직도 생각하는 거 아니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거짓말을 거의 해본 적 없는 제가.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 만나는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거짓말을 하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미영이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5호동 문화센터 3층, 오전 10시. 손이 떨렸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피아노를 만난다는 것이.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9시 20분, 9시 35분, 9시 50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았어요. 문화센터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여기. 미영이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웃었어요. 저도 웃으려 했지만 긴장돼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떨려? 응. 너무. 괜찮아. 나도 같이 있을게. 들어가자. 미영이가 제 손을 잡고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리니 복도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그리워했던 소리인지. 강의실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저기 들어가도 될까? 미영이가 제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들어가. 문을 여는 순간 강의실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에 디지털 피아노 5대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 제 또래거나 오히려 더 나이 많아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강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순자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는 강사 정유진이에요. 편하게 유진쌤이라고 부르세요. 피아노 경험은 있으세요? 그게 아주 오래전에 조금. 오래전이면 얼마나요? 30년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유진 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시다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70에 처음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 말에 다른 수강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자, 그럼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유진 강사가 빈 피아노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미영이는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피아노 앞에 앉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건반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만이네 박순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먼저 손가락 번호부터 확인해 볼게요. 엄지가 1번, 검지가 2번. 유진 강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저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건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한번 소리 내보세요. 가운데 도음부터.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반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도. 첫 음을 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맑은 피아노 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듣는 이 소리. 제가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가장 그리워했던 이 소리.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와, 정말 잘하시네요. 유진 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미영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수업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운지법, 음계 연습, 그리고 간단한 동요 하나. 작은 별이었어요.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그 곡을 연주하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슬퍼서, 그리워서, 후회해서. 온갖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순자 씨,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유진 강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꿈만 같아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꼭 올게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미영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어땠어? 내 말이 맞지? 늦지 않았다니까. 고마워, 미영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몰랐을 거야. 이런 기분. 무슨 기분? 살아있다는 기분. 미영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거야. 문화센터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제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목요일은 4시간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특히 남편한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다행히 집은 비어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펴서 바라보았어요. 피아노를 친 손가락.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 팔걸이를 건반이라고 상상하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엄마.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큰딸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렸어요. 어머, 지은아. 왜 갑자기? 은지 유치원 끝나고 데리러 왔어요. 오늘 엄마가 좀 봐줄 수 있어요? 나 오후에 급하게 회사 미팅 생겼거든요. 그래, 알았어. 지은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뭐가? 잘 모르겠는데. 표정이? 기분 좋아 보여요. 저는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지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은지를 데려다 주겠다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도 알아볼 만큼 제가 달라 보였다니. 들키면 안 되는데. 하지만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행복한 걸 왜 숨겨야 하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했어? 미영이 만나고 왔어. 말했잖아. 그래. 뭐 했는데? 그냥 수다 떨고 밥 먹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은 TV만 보고 저는 밥만 먹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오늘 피아노를 친 그 순간이 계속 되살아났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저는 계속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당신 오늘 왜 그래?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요? 자꾸 노래 불러.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작은 별표를 그렸어요. 제 시간. 박순자만의 시간. 30년 만에 찾은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두 번째 수업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남편에게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가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야. 연습했어? 응, 집에서 몰래 조금씩. 몰래? 남편한테 아직 말 안 했어. 미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건데? 모르겠어. 말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강의실에 들어가자 유진 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 씨, 지난번 숙제해 오셨어요? 네,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사실 집에서 제대로 연습할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도 없었고 가족들 눈을 피해 몰래 해야 했으니까요. 그저 탁자 위에서 아니면 허공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며 상상으로 연습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학교종을 배워볼까요?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열심히 건반을 쳤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어요. 1시간의 수업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였어요. 엄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거기 큰딸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여기 왜?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여기 문화센터 피아노 수업 장소잖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게. 미영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자 언니 친구 미영이에요. 지은 씨 맞죠? 어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은이는 미영이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설마 피아노 배우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아빠는 알아요? 아니, 아직. 지은이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어요.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지은이가 제 팔을 잡고 복도 한쪽으로 갔습니다. 미영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복도 구석에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피아노를 배우고 계셨다고요? 지은아.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요. 지난번에 엄마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엄마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몰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가 반대해서. 그래도 대화를 해야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지은이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알아. 이게 옳지 않다는 거.
근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지은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몰래 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나요. 아빠한테 들키면 어쩌려고요. 들키지 않게 조심할게.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엄마가 정말 하고 싶은 거라면 나는 비밀 지켜줄게요. 대신 약속해요. 조심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아빠한테도 말하기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딸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 엄마 표정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서.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 말에 저도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들켰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공존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찾은 이 행복을, 이 설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탁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박순자의 연습일지. 오늘 배운 곡 학교종. 어려웠던 부분 왼손 반주. 느낀 점 행복했다. 너무나 행복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나는 피아노를 친다고. 나는 박순자이고 나에게도 꿈이 있다고. 그 후로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남편에게는 여전히 친구 만난다, 시장 간다, 병원 간다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능숙해지는 제 자신이 때로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는 제게 산소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양손으로 간단한 곡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의 도입부도 연습하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제 실력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순자 씨, 정말 빨리 느시네요. 유진 강사가 칭찬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예순 평생 이렇게 칭찬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보다 잘하네, 재능 있어, 대단해라는 말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문제는 집에서였습니다. 피아노가 없으니 제대로 연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거실 탁자 위에서 때로는 부엌 식탁 위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며 상상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민수는 잠들고 저 혼자 거실에 남아 조용히 탁자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엘리제를 위하여를 상상하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딸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지은아, 깜짝이야. 언제 왔어? 방금요. 은지 데리러 왔는데 엄마 혼자 뭐 하시나 했어요. 지은이가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습하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실력 많이 늘었어요. 조금씩. 아직 멀었지만. 지은이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짜 행복해 보여요. 요즘. 그래? 네. 눈빛이 달라졌어요. 뭐랄까.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비밀 지켜줘서. 엄마, 근데. 지은이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거예요? 아빠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비밀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조금만 더 실력을 키우고 나서. 그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유진 강사가 저를 불렀어요. 순자 씨, 잠깐만요. 네, 선생님. 다음 달에 문화센터에서 작은 발표회를 해요. 수강생들끼리. 순자 씨도 나가보실래요? 발표회?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요? 제가요? 네. 순자 씨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간단한 곡 하나만 준비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미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해봐, 순자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무대에 서보는 게 꿈이었잖아. 무대. 젊은 시절 꿈꾸던 그 무대. 비록 작은 문화센터 발표회지만 저에게는 꿈의 무대나 다름없었어요. 생각.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발표회에 나간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들킬 위험이 더 커진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무대에 서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요즘 자주 나가더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요? 미영이 만나고 왔어. 말했잖아. 그 친구 자주 만나네.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여자들끼리 만나면 할 얘기 많지.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 넷째 주 토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발표의 날짜였습니다. 나갈 수 있을까? 정말. 며칠 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선생님, 발표회 나갈래요. 유진 강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어떤 곡 하실 거예요? 엘리제를 위하여요. 처음 부분만이라도. 좋아요. 한 달이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에서 상상 연습을 할 때도 오직 엘리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표회가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고민하던 중 지은이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엄마, 그날 나한테 은지 맡기러 온다고 하세요. 은지 생일 파티 준비한다고. 그럼 아빠도 의심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괜찮아요. 이번 한 번만이잖아요. 엄마 무대 서는 거 나도 보고 싶어요. 정말? 네. 내가 같이 갈게요. 엄마 무대. 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드디어 발표의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긴장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연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지은이네 가야 해. 은지 생일 파티 준비 도와줘야 하거든. 토요일에. 나도 집에 있는데 당신까지 나가면 나는 뭐 해? 하루만 참아요. 손주 생일인데. 남편은 투덜거리면서도 허락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봤어요. 떨리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강생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와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지은이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은지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할머니. 할머니 피아노 친대요? 은지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오늘 피아노 쳐줄게. 우와. 할머니 멋있어요. 손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무대에 올라 연주를 했어요. 떨리는 연주, 실수하는 연주 하지만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씨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일어서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무대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첫 음을 눌렀습니다. 또르르르르. 엘리제의 선율이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떨림도 두려움도 불안도. 오직 음악만이 저와 함께 숨 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췄어요. 젊은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그 곡. 3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선율. 실수도 했습니다. 손가락이 꼬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음까지. 또르르르르. 띵. 연주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 다음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객석을 보니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무대를 내려오자 지은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로. 고마워, 지은아. 미영이도 다가왔어요. 순자야, 내가 해냈어. 정말 자랑스러워. 유진 강사도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한테 말씀하세요. 응? 오늘 엄마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멋진 엄마를 왜 숨겨야 하나? 당당하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지은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응. 은지 생일 파티 잘 됐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습니다. 나. 지난 2달 동안 피아노 배웠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피아노. 문화센터에서 배웠어. 그리고 오늘 발표회 무대에 섰어. 남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2달 동안. 미안해. 하지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잖아.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반대? 당연히 반대하지. 환갑 넘은 사람이 무슨 피아노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는 하고 싶었어.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야? 당신 입장이 뭔데? 손주 봐주고. 집안일 하는 게 당신 할 일이지 무슨 피아노를 쳐.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내 할 일. 평생 그렇게만 살라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거짓말 안 했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내 마음. 당신 마음은 알고 나는 뭐야? 나는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나도 평생 가족 위에 살았어. 내 꿈 포기하고 내 인생 포기하고.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외쳤어요. 뒤따라 아들 민수도 들어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틀렸어요. 뭐?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잘못이에요. 지은아, 내가 뭘 알아? 저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처음으로 엄마답게 사셨는지.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 위해 사셨어요. 저 키우고 오빠 키우고 할머니 모시고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엄마가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뭔가 하셨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도 끼어들었어요. 누나 말이 맞아요, 아빠.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저는 두 자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지은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도 시간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자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방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있으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지 않았어요. 왜 그래? 왜 나를 이해 못해? 남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피로? 아니면 죄책감? 당신은 몰라.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뭘 몰라? 당신이 그때 음대에 갔으면 우리는 결혼 못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응. 친구 소개로. 그때 난 평범한 회사원이었어. 당신은 음대 입시 준비하는 피아노 전공생이었고, 남편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습니다. 난 당신이 너무 좋았어. 피아노 치는 당신 모습이 천사 같았지. 근데 동시에 무서웠어. 뭐가? 당신이 정말 음대에 가면 나 같은 평범한 남자는 안중에도 없어질 것 같았거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당신 부모님한테 말했어. 당신이 음대 가면 나랑 결혼 못한다고. 음대는 돈도 많이 들고 졸업해도 별 쓸모 없다고.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하는 게 낫다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당신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셨을 때였잖아. 집안 형편이 어려웠을 때. 내가 그걸 이용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당신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음대를 포기한 건 집안 형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계산된 선택 때문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30년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순자야. 남편이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네. 내가 뭘 포기했는지. 근데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어. 오히려 피아노 하지 말라고 막았지. 그건 왜? 내가 다시 꿈을 찾을까봐 무서웠어. 내가 당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까봐.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배신감. 저는 30년 동안 거짓 위에서 살아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출근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다만 현관문을 나서기 전 한번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미안하다고. 30년을 빼앗아 놓고 미안하다고. 저는 소파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사진들.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 옆에 있던 남자가 제 날개를 자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오후에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아빠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아빠가 이상하게 우울해 보이던데. 저는 지은에게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빠가. 정말요? 응.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은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엄마 어떡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이혼.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 예순에? 지은아, 엄마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그날 밤부터 저와 남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따로 했고 방도 따로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문화센터에 갔어요. 이제는 남편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유진 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안에 좀 힘드시면 쉬셔도 돼요. 아니에요. 여기 오는 게 유일한 위로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만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이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여기서? 응. 집에서는 말도 안 하잖아.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2달 전 미영이와 왔던 그 카페였어요. 순자야.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커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나도 나름대로는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사랑.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상대방의 꿈을 빼앗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는 알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당신 표정이 왜 그렇게 밝아졌는지. 남편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그리고 남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카탈로그였습니다. 디지털 피아노 카탈로그. 이거 집에 들여놓으면 안 될까? 당신이 제대로 연습할 수 있게. 저는 카탈로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용서받으려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저는 한참 동안 카탈로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아직은 용서 못해요. 알아.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얼마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한쪽에 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디지털 피아노였습니다. 남편이 벌써 주문한 거였어요. 저는 상자를 뜯어 피아노를 꺼냈습니다. 조립하고 플러그를 꽂았어요. 헤드폰을 끼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쳤어요. 엘리제를 위하여를. 30년 만에 내 집에서 내 피아노로. 눈물이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남편이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박순자로 살 거예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피아노를 사랑하는 60살 박순자로. 피아노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헤드폰을 끼고 연습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어느 목요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유진 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선생님. 강사실로 따라 들어가니 유진 강사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순자 씨, 다음 달에 시청 문화홀에서 인생 이모작 콘서트가 열려요. 중장년층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참가하는 공식 행사인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순자 씨도 나가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요. 시청 문화홀이요? 네. 관객도 200명 정도 되고 지역 신문에도 나가요. 큰 무대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청 문화홀, 200명의 관객, 신문기사. 평생 꿈꿔온 무대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이 공개된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일찍 와 있었어요. 왔어? 응. 저녁은? 알아서 먹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어요. 여보, 나 시청 문화홀 공연에 나가려고 해.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다음 달에 공식 행사가 있어. 거기 나가고 싶어. 순자야, 그건. 반대할 거면 하지 마요. 어차피 나갈 거니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야? 선전포고가 아니라 통보예요. 나는 할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거 신문에도 나간다며? 우리 친척들, 내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그래서요? 부끄러워요? 60 넘은 당신 아내가 피아노 치는 게.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창피한 거야. 환갑 넘어서 무대에 선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당신이 창피한 거지, 나는 아니야. 순간 남편이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할 거야. 내가 안 된다고 하잖아.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그리고 저를 피아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다 이것 때문이지. 남편이 피아노 덮개를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플러그를 뽑아버렸어요. 여보, 이걸 치지 마. 제발. 우리 가정 좀 지키자. 가정. 이게 가정이에요. 서로 말도 안 하는 게. 그것도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내 잘못? 당신이 내 인생 망쳐놓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망쳤다고? 내가 당신한테 뭘 못해줬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애들 키우게 해주고. 그게 다예요. 그게 결혼 생활의 전부예요. 그럼 뭐가 더 있어야 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존중이요.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나로 산다고? 60 넘어서? 당신 현실 좀 보라고. 그 순간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알았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 나갈게요. 이 집에서. 뭐? 당신이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나 없는 조용한 집. 순자야, 지금 무슨. 며칠만 시간 주세요. 짐 쌀 테니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에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미안한데 며칠만 내 집에 있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나 집 나왔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밤을 샌 듯 지친 얼굴로 일어났어요. 어디가? 친구 집. 순자야, 우리 얘기 좀. 나중에요. 나 지금 얼굴 보기 싫어요. 순자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영이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일단 쉬어. 천천히 생각하고. 고마워, 미영아. 근데 순자야, 정말 공연 나갈 거야? 응. 꼭. 남편은? 모르겠어.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 이틀 후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꼭 안았어요. 아빠가 밤새 술만 마셔요. 엄마 돌아오시래요. 지은아, 엄마는? 알아요. 아빠가 너무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네. 아빠가 그랬어요. 자기가 엄마한테 못할 짓 했다고. 용서받을 자격 없다고.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공연 나가세요. 내가 아빠 설득할게요. 아니, 설득 안 해도 돼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고마워. 근데 엄마 공연 끝나고는 집에 돌아와 주세요. 제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영이 학원 연습실에서 매일 연습했어요. 공연까지 3주 남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도 아팠습니다. 순자야, 무리하지 마.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해. 아니야. 더 잘해야 해. 완벽해야 해. 왜?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연습하다 손가락에 쥐가 났습니다.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순자야. 미영이가 달려왔지만 저는 다시 건반을 쳤습니다. 괜찮아. 계속할 수 있어. 미쳤어. 지금 손가락 부었잖아. 괜찮다니까. 저는 울면서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엉망이었어요. 음도 틀리고 박자도 맞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돼? 왜 내 맘대로 안 돼? 주저앉아 울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미영이가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순자야, 너 너무 무리하고 있어. 완벽할 필요 없어. 하지만 이는 그대로의 내가 무대에 서는 게 중요한 거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마. 너를 위해 쳐.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췌한 얼굴, 부은 손가락, 핏기 없는 입술. 이게 나야? 공연까지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집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나야.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미안했어. 진심으로. 나 공연장 갈게. 당신 무대 보러. 왜요? 당신이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한테 진짜로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순자야, 제발. 공연 끝나고 얘기 좀 하자.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어서 미영이네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무대에서 두렵고 설레고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열이 나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 출장 가고. 엄마 좀 와줄 수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엄마 내일. 아, 맞다. 공연. 그럼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은아. 엄마 공연 잘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쥐고 앉아 있었어요. 손주가 아프다는데, 딸이 힘들다는데, 그런데 나는 내일 무대에 서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정말 이기적인 걸까? 공연 당일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어요. 미영이네 작은 방에서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어제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뻣뻣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60살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70, 80처럼 보였어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엄마, 은지 많이 나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공연 잘하세요.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이기적이구나. 오전 8시 미영이가 깨어났습니다. 순자야, 일어났어? 잠은 잤어? 응. 아침 먹어야지. 힘내려면.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못 먹겠어. 순자야. 미영아,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있잖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내가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상관없어. 이건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약속이잖아. 30년 전에 박순자한테 해주는. 오후 2시 시청 문화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너무 컸어요. 무서웠습니다. 순자 씨, 유진 강사가 뛰어왔어요. 오셨네요. 준비실 이쪽이에요. 대기실로 들어가니 다른 출연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순자 씨는 12번째 순서예요. 긴장 풀고 계세요. 12번째.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손가락 스트레칭을 했어요. 떨렸습니다. 몸 전체가. 오후 3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 연주 소리. 한 명씩 나가고 한 명씩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씨입니다. 준비해주세요. 제 차례였습니다. 일어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순자야, 할 수 있어. 미영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뒤에서 객석이 보였어요. 200명. 아니, 그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줄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민수도 함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순자 씨,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수 소리.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무대 중앙에 있었어요. 천천히 걸어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객석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떨렸습니다. 너무나. 할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객석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은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파이팅! 은지의 작은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또르르르르. 엘리제의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꼬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프레이즈. 조금 나아졌어요. 세 번째 프레이즈. 음악이 제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객석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도 자식들도 관객도. 오직 음악만.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췄습니다.
30년.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빠르게, 느리게, 부드럽게, 강하게. 모든 감정이 음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사랑도. 60년의 인생이 이 짧은 곡 안에 담겼습니다. 클라이막스. 가장 높은 그리고 또르르르. 띵. 마지막 음이 홀에 울려 퍼지고 사라졌습니다. 정적. 긴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객석을 보니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도 울고 민수도 눈을 닫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양손으로 박수를 치며 웃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영이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유진 강사도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순자 씨,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최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한 사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몰랐어. 당신한테 피아노가 이런 의미인지, 당신이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당신 날개를 꺾어놓고 살았어.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고. 여보, 용서해줘. 제발. 이제라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도와줄게.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저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여보, 나는 여보 때문에 피아노 한 게 아니에요. 응? 나 때문에 했어요. 박순자 때문에. 이제는 알아야 해요. 내가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라는 걸.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았어. 지은이와 민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지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나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자랑스러워요. 민수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한테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거. 은지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피아노 최고예요.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은지야, 많이 아팠어. 이제 안 아파요. 할머니 보러 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답이라는 것을. 가족이냐 꿈이냐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둘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둘 다 가져야 했어요.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공연장을 나서는데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지역 신문 기자인데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순의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꿈은 나이를 묻지 않더라고요. 멋진 말씀이세요. 앞으로 계획은 계속 칠 거예요. 피아노.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도 서보고 싶어요. 기자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남편이 운전을 하고 옆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순자야. 응? 나 내일부터 저녁 일찍 들어올게. 그리고 주말에는 내가 집안일 할게. 왜? 당신 연습할 시간 만들어줄게. 제대로. 여보.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남편 해볼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있는 피아노가 보였어요.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제 주위에 모였어요. 한 곡만 더 쳐줄래요? 엄마.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쳤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제가 아니었어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부드럽고 따뜻한 곡. 가족을 위한 곡. 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어요. 지은이와 민수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제 옆에 앉아 건반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연주가 끝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름답다. 정말. 저는 웃었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무대에.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도 했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예순의 박순자에게는 아직 인생이 남아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박순자. 포기하지 않아서. 1년 후, 다시 환갑잔치 날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60일 새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호텔 연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엄마, 케이크 나왔어요. 지은이가 초를 꽂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불 끄고 소원 빌어요. 은지가 신나게 외쳤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 더 이상 빌 게 없는데.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았거든요. 후마이너스하고 초를 불었습니다. 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가족들의 박수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순자야, 이거. 뭐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악보집이었어요. 쇼팽 녹턴 전집. 당신이 다음에 배우고 싶다던 곡이잖아. 여보. 고마워요. 아니, 내가 더 고마워. 그동안. 저는 남편의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앞만 보기로 했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난 1년. 쉽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노력했어요.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녁 6시면 집에 왔고 주말에는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접시를 깨기도 하고 빨래를 망치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피아노를 쳤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오늘은 안 쳐? 하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있잖아.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은지가 그러는데 피아노 배우고 싶대요. 정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처럼 피아노 치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우리 은지. 와, 진짜요? 저는 손녀를 피아노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았어요. 자, 이게 도, 이게 레, 이게 미. 은지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꿈을 포기하지 않겠지. 나와 달리. 저녁 식사 후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생각해? 남편이 다가왔어요. 그냥. 지난 1년 생각. 어때? 후회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오히려. 이제야 산다는 기분이에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어요. 우리 둘 다 다시 시작한 거예요. 예순에. 월요일 오전.
저는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강생이 아니었어요. 순자 선생님. 유진 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첫 수업이죠? 떨리시죠? 네, 엄청. 3개월 전 문화센터에서 저에게 제안이 왔었어요. 초급반 보조 강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가르쳐요? 하지만 유진 강사가 말했어요. 순자 씨만큼 학생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순에 시작해서 무대에 선 사람. 그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어요. 5명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거나 더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조 강사 박순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도 1년 전만 해도 여러분처럼 여기 학생으로 앉아 있었어요. 예순에 처음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죠. 수강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냐고. 하지만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해보니까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였어요. 그리고 쳤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를. 1년 전보다 훨씬 나아진 실력이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한 수강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70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했는걸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지 않던가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심하게.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일 큰 팬이에요. 제 남편이. 수강생들이 웃었어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가. 그게 전부예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한 수강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용기가 나요. 선생님 보니까. 고마워요.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말 들으니 뿌듯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텅 빈 사람이었어요. 60년을 살았지만 정작 나는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누군가의 아내이고 엄마이고 할머니이지만 그 이전에 피아노를 사랑하는 박순자. 꿈을 포기하지 않은 박순자. 예순에 다시 시작한 박순자입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엄마, 오늘 수업 어땠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 엄마가 선생님이라니 아직도 신기해.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신기해.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다음 달에 또 공연 있다며? 나도 갈게. 당연하죠. 제일 앞자리 예약해놨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이런 일상. 평범하지만 따뜻한 이런 순간들. 이제는 숨 막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숨 쉴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피아노라는 이름에.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거실로 나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헤드폰을 끼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조용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을 채웠어요. 방문이 살짝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또 연습해? 응. 다음 달 공연곡이야.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들어도 돼? 당연하죠. 저는 다시 쳤습니다. 이번엔 남편을 위한 연주였어요. 30년의 상처도 1년의 회복도 그 모든 것이 담긴 연주. 음악이 끝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름답다. 당신처럼. 감사합니다. 최고의 관객님. 우리는 웃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문화센터에 가겠죠.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 수업도 듣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 이 일상에는 제가 있습니다. 진짜 박순자가. 문득 1년 전 환갑날 밤이 떠올랐어요. 서랍에서 악보를 꺼내던 그날.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그때의 깨달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다고. 61살의 박순자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더 큰 무대, 더 어려운 곡,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 늦은 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꿈은 나이를 묻지 않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고마워, 박순자. 시작해줘서. 그리고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음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61살 박순자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